법인세 절세 감면까지는 받았는데 부동산 취득세는 절세 감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고 못 받고가 있다는 걸 모른 채 창업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다는 걸 확인도 안 한 채 그것도 은행 말만 믿고 덜컥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업종만 바꿔서 창업해도 세제 혜택이 있을까? 세금 폭탄이 있을까? 기업발전연구소 김창섭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경기도 수원에서 36세 김 사장님이 생애 최초 창업을 했습니다. 법인세는 절세됐는데 부동산 취득세는 절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경기 수원에서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커지면서 밀키트용 작업장도 2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법인세는 감면받았는데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혜택 받을 줄 알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고 못 받고가 있다는 걸 모른 채 창업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업종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다는 걸 모른 채 창업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확인도 안 한 채 부동산을 먼저 구입했습니다. 네 번째, 그것도 은행 말만 믿고 덜컥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중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도 안 한 채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결국 혜택은 제대로 못 받고 자금은 자금대로 추가 부담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업종에 따른 창업 세제 혜택이 다르다는 점,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창업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법령으로 또 돈으로 지원 제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창업하고 실행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창업하기 전에 법인세 감면 업종은 무엇인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업종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 업종을 고려해서 기업을 구조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원인이죠. 법인세, 소득세 감면 18개 업종에 제조업도 들어갔지만 음식점업이 들어간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살펴볼까요? 18개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이렇게 7개고요. 다음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하는 업종 10번째입니다.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포함하는데 이때 8대 전문 자격 사업은 제외합니다. 변호사업 등 세무사업 등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중 2개 지정 업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서비스업, 이미용업 포함, 직업기술 분야 교습하는 학원 운영업,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사업 이렇게 18개 업종이 법인세 소득세 업종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 업종은 또 여기서 또 달라집니다. 더 줄어듭니다.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업종은 12개 업종입니다. 음식점업이 빠져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배기, 처리, 원료재생, 건설 등등 있는데 빠진 것, 법인세, 소득세 감면 업종에서 빠진 것만 말씀드릴게요. 통신판매업이 빠집니다. 음식점업 빠집니다.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업종 빠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빠집니다.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오락 관련 업도 빠집니다. 협회단체 수리 서비스업 빠지고 이 미용업도 빠집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도 빠집니다. 다 이유가 있죠. 다. 왜 이렇게 빠지는지는 별도 시간에 상세하게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에 창업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뭐냐면 음식점업 진입이 활발하고 자유롭습니다. 특히 정말 좋은 건 법인세 소득세 감면 업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 세제 혜택
받아서 절세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음식점업의 창업 기회이죠. 그런데 프랜차이즈업은 자금 지원 우대 업종도 아니고 법인세 감면 업종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세요. 사업 확장으로 제조 공장 마련할 때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모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업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업과 프랜차이즈업을 겸하다가 프랜차이즈업 비중이 높아지면 법인세 감면도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프랜차이즈업 무상정부 지원 사업 기회가 대부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책자금 수혜도 대부분 열세 업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으로 창업할 경우 해결책. 첫 번째, 사업을 키우려고 생각한다면 아예 업종을 분리해서 창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점업 따로, 프랜차이즈업 따로, 식품 제조업 따로 이렇게요. 물론 처음에 음식점업으로부터 출발하긴 하겠지만 처음 음식점업으로 출발해서 중간에 식품 제조 때문에 제조업을 추가한다고 해도 업종 전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의 힘들고 지원도 거의 힘들고 세제 혜택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이죠. 두 번째, 자금 조달 측면, 법인세, 소득세, 절세 측면, 부동산 취득세 측면 이런 것들 세 가지를 구분해서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섞여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전략적으로 운영해서 창업해야 됩니다. 음식점은 개인기업, 식품제조업은 법인기업 이런 방식으로. 물론 이것은 모든 음식점 그리고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창업하느냐면 창업지원법이 2022년 6월 이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밑그림을 그릴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원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으로 창업하시는 대표님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식품 제조용 공장, 물류용 창고 확보 지역은 교통과 물류를 고려해서 확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 지역 부동산 확보가 필수라면 벤처기업 인증 획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 지역이라 세금이 정말 비쌉니다. 약 9.6%에 육박합니다. 약 10% 육박하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장치가 벤처기업 인증입니다. 약 75% 감면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즉 수도권 지역은 서울, 인천 포함 16개 지역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창업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사업을 할 것인지 생계를 할 것인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의 크기에 따라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점업이 목표면 개인기업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번째, 프랜차이즈업과 이를 위한 제조를 고려한다면 정밀 설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농방을 지을 땐 그냥 지어도 되는데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도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용 공장이 필요할지 사업용 자산 재테크 차원의 공장 창고가 필요할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 다르고 그 차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도 다릅니다.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규모냐 자금 조달 차원도 다릅니다. 정밀 설계하십시오. 다섯 번째, 벤처기업 인증은 꼭 염두에 두세요. 요즘 정부 무상자금은 경쟁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선발되려면 스펙 갖추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창업하고 나서 상담하지 말고 창업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업은 대표님만이 아니라 자녀 기업을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합니다. 기업 구조 설계, 무료 진단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